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만났느냐 하고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어요. 보도가 됐는데 네. 이준석 전 대표가요. 제가 자꾸 얘기지만 실력도 하버드 나왔으니까 최고로 있을 거 아니에요. 독서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어휘 선택력이 기가 막혀요. 제가 도저히 못 따라가요. 그런데 내공까지 쌓여 있는데 야, 39살짜리 정치인 얘기가 자기는 누구를 만난 사람은 얘기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언론에 보도됐는데 이상민 의원이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만났지만은 자기 입으로는 하지 않는다. 금태섭 지금 창당한 그 대표는 언제 만나냐? 만나기는 만날 거지만은 말할 수 없다 하더니 오늘 보면은 내일 만난다고 했더라고. 또 방송 끝나고도 노정면 앵커가 물어보니까 내일 만납니다. 그 이제 이상민 의원이 그러면서 네. 금요회의 네. 소위 이상민, 네. 금태섭, 네. 양양자, 정의당의 박원석 박원석 아니 제3세력 어쩌고 한 예. 조헌중가 있어요. 예, 있어요. 그분하고 예. 정태근 정태근. 예. 네. 이렇게 5명이 금요회의가 있느냐? 그 이준석 대표가 자기는 모른다. 자기하고는 교감이 없었다. 네네. 그런데 저는 그 분들이 예. 이준석 신당으로 가요. 그래서 이제 그 국힘당에서부터 정의당까지 그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러면 지향하는 가치가 뭐냐라고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정당이란 건 어떤 특별한 이념을 가지고 그 이념을 통해서 국가와 국민을 잘되게 하는 것이 이제 정치인고 그 정당의 목적 중에 하나가 정권 잡아서 그렇게 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국힘당이라는 보수에서부터 정의당이라는 진보까지 이렇게 스펙트럼이 넓을 수가 있는데, 아까 조 누구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지향하는 가치를 어떻게 수렴하느냐? 사실은 정의당의 박원석 의원도 참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태근 의원이랑 같이 하니까. 예. 정의당의 박원석 의원하고도 밥을 먹었대요. 네. 얘기도 했대요. 자, 그렇다면 그렇게 신당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토론을 통해서 그 가치를 수렴해 가겠다 하는 네. 태도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상민 의원하고도 실제 밥을 먹었다고 이상민 의원이 CBS 김현정 뉴스에서 직접 얘기를 했어요. 이상민 의원은 하고 싶죠. 아니, 이상민하고 그 방송 어제 했습니까? 그 이준석 대표하고? 예, 어제 했는데. 그러면은 그저께 하여튼 이번 주 방송에서, 그러니까 어제보다 전인데, 이상민 의원이 이준석 대표하고 밥 먹었다 얘기했어요. 글쎄. 네네. 뭐 그러나 예. 자기가 확인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상민 예. 의원은 거의 51% 넘어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열어놨어. 지금 예. 저하고도 어제 디톡스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스펙트럼을 가급적 넓게 가져야 된다라고 했더니 이준석 대표는 넓더라고요. 그러니까. 신당에서도 보수당에서도 대북 문제를 폭넓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민주당에서도 한미 동맹에 대해서 긍정적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말을 끊고 자,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 정책은 튼튼한 안보, 한미 동맹, 한미일 공조에서 출발한다. 그렇죠. 여기까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북 정책이나 외교 정책의 근간은 같다.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은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 속에서 한반도에서 전쟁을 억제하고 교류 협력해서 평화를 지키자 하는 거고, 윤석열 대통령은 중국과 러시아를 배척하고 지금 위기로 가고 있는데 그러한 것은 이준석 당신 좋다.
그러면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과거 제가 안철수당 대표 안철수 후보 상임성대위원장을 할 때 유승민, 홍준표, 안철수 후보가 이 후보 단일화를 논의를 했다. 그때 대표로 유승민 후보가 나온 건 아니다. 그런데 홍준표 후보는 스펙트럼이 넘더라. 햇볕 정책도 필요한 부분은 우리가 해야 되고 아닌 부분은 아니다. 지금 이준석 대표처럼 얘기를 하는데 유승민 의원은 유승민 의원은 햇볕 정책은 폐기하고 네, 굉장히 수구적이에요. 대국민 사과를 해라. 그래서 자리 거라 나는 간다 하고 끝내버렸다라고 하는데 네, 과연 네, 그러한 유승민 대표의 보수적 대북관을 가지고 있으면 정의당 분들이 합류할까 하는 것에 그렇죠. 대해서는 좀 의심스러워요. 그러나 이준석은 그렇게 가더라 네, 이거죠. 네. 예. 자, 혁신이란 분이 이제 박지원 할배 뭐 준석이 어쩌고 저쩌고 하시는데 윤석열 지지하지 않습니다. 지지하지 않고 현재 상태를 정확하게 분석해 주시는 거예요. 예,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제 그런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평가가 이제, 그래서 저런 예, 분들이 예, 오해를 해서 네네. 제가 방송에서 그랬어요. 이준석 전 대표, 예, 내가 당신을 상당히 높이 평가하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박지원도 신당으로 간다 예, 하는데 예. 그랬더니 우리 당으로 오면은 해남한도 진도 공천하겠다고 그래서 나는 절대 안 간다 그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오해하지 마세요. 네, 오해하지 마십시오, 혁신님. 저는 예. 방송에 나와서 예. 객관적인 의견을 얘기하고 네네. 제 의견이 맞을 수도 있고 네네. 틀릴 수도 있었지만은 그래도 지금까지는 이준석 전 대표가 평가한 대로 50%는 맞았고 50%는 가능성이 저는요. 있다라고 하면은 지원 스승은 되지 않느냐? 네. 천공 스승보다 박지원이 더 낫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이거죠. 저는요 이준석 대표에 대한 평가를 뭐 긍정적으로 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준석 전 대표가 사과해야 할 일이 있는 게 양두구역이었잖아요. 아니 양머리 새우 걸어놓고 개고기 팔았잖아요. 아주 열심히 당 대표가 가지고 그거는 사과를 해야 돼. 아니 글쎄 이제 그런 그리고 것은 갈라치기도 하고. 신당이 창당되면은 뭐 알아서 하겠지만은 공격하겠죠.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초미의 관심사가 그렇죠. 영남 신당이 창당되면은 국힘당 국힘당이 손해냐 민주당이 손해냐 양쪽이 이렇게. 다 손해겠지만 양쪽이 다 손해예요. 국힘당이 더 손해다. 저는 그렇게 봐요. 네네. 예, 우리 당의 민주당에서도 한두 네. 명 가져. 그만큼 손해죠. 네네. 그리고 네. 더 보세요. 자 수도권에서 네. 영남에서 또 다른 충청권 다른 지역에서 후보가 유력한 정당의 후보가 3명이 되면은 어떻게 되겠느냐? 네, 그렇죠. 누가 이익인가? 그리고 네. 대통령 선거에서 결국 집권의 길 대통령을 이겨야 되는데 그때도 어떻게 될 것인가를 잘 봐야 돼요. 그렇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